네, 안녕하세요. 로얄러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주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 하나가 제가 주도주 많이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주도주만 강하다. 아, 맞다. 로쌤 말대로 주도주만 강한 것 같다. 근데 지금 많이 올랐는데 사도 되느냐? 내 종목으로 들고 가지 않고 주도주로 교체해도 되겠냐?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궁금해들 하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도주 중에서 반도체 관련주는 기존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거니까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을 교체해도 되는 구간인지,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한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삼성전자 보시면은 지금 뭐 멋지게 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8월 강연회 할 때까지만 해도 43,500원 매수 구간이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매수 구간이었고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거의 18%에서 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지금 사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실적의 개선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만 내드리는 것보다 원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을. 자, 삼성전자가 그동안 어렵게 주가가 흘러갔던 이유 보시면은 사실 이때는 어려운 시기는 아니었어요. 2017년 후반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악성 리포트가 나왔죠. 반도체 업황 뭐 끝날 거다 뭐 이러면서 악성 리포트가 나왔는데, 사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2016, 2017년 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좋은 얘기가 엄청 나왔죠.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슈퍼 사이클이 뭐 1년 만에 뭐 사라지는 사이클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시장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되는데 그 관련돼 있는 중심에 있는 반도체인데,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해 보셔도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당연히 서버용 PC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인공지능 당연히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것만 봐도 인공지능 되는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메모리는 다 들어가는데 이 슈퍼사이클이 뭐 1년 만에 꺾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실적 좋았고 주가는 꺾였지만 1분기에도 좋았고 2분기에도 좋았고 3분기 정도까지는 잘 버텼어요, 실적이.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말부터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좀씩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선조정을 받았죠. 악성 리포트 그냥 우려감 해가지고 미리, 사실 한 6개월 정도 일찍 우려감으로 해서 밀리는 건 괜찮은데 1년이나 일찍 조정을 받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과정에는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는 여기 이 악성 리포트에다 플러스 알파로 액면 분할한 것까지, 최근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 정도구나 생각하시겠는데 원래 여기에 곱하기 50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5만 원이 아니고 이 5만 원이란 주가가 이 당시에는 2017년 하반기 이 당시에는 250만 원이었던 거예요. 250만 원짜리 한 주를 5만 원짜리 50주로 나눈 겁니다. 곱하면 똑같죠? 250주짜리 한 주 들고 있어도 250만 원이고 5만 원짜리를 50주 들고 있어도 250만 원이잖아요. 똑같아요. 주식 수만 50주가 된 거예요. 5만 원짜리 50주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 개념은. 5 곱하기 50 하면은 250. 250 곱하기 1 하면은 250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50주가 됐고 한 주짜리가 50주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념이 어렵다 그러면은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 개념이 어려우시면은 250만 원짜리랑 5만 원짜리 50주
250만 원짜리 한 주. 이 개념이 같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산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으세요. 산수 못 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액면 분할까지. 이게 근데 액면 분할이 왜 안 좋으냐?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게 아닌데 주가에 부담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250만 원짜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매수를 안 해요.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데 5만 원이면은 만만하잖아요. 만만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한 주당 5만 원이면. 근데 250만 원이면은 부담을 느끼세요. 사실 5만 원짜리 50주 사면은 이거 한 주 사는 거랑 똑같은데 부담을 느끼세요. 좀 주수가 50주 사면은 뭔가 좀 마음이 풍족해지시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심리적인 문제죠. 이거는. 그래서 뭐 이해는 합니다. 그 마인드를. 그래서 기존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삼성전자를 담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거부터 그냥 쭉 들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많지는 않았어요. 소수의 분들이 매매하셨는데 이게 분할되면서 5만 원이 되니까 거의 국민주 수준으로 삼성전자 하면서 다 담으신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면은 기업 자체의 문제는 없는데 이게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그냥 싹 쓸어 담아서 본인들이 수익을 다 보고 있었고 실제로 기관들조차 삼성전자 매수 타이밍 놓쳐갖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타이밍이었단 말이에요. 비중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더 담아야 되는 타이밍에 못 담았다는 뜻입니다. 손가락 빨고 있었다면 외국인만 아주 좋은 굿 삼성전자 역시 이러고 있었는데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서 액면 분할하는 게 좀 부담이 됐다. 주가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 5만 원 구간에 오니까 과거 250만 원 전후 되는 이 구간이 5만 원인데 이 구간에 오니까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물린 분들. 5만 원 위쪽에서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 오면은 약간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 기존에 물려 있는 분들이 이제 뭐 올라왔을 때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 본전에서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수익 전환 조금 됐으니까 이거만 먹고라도 나는 고생했으니까 정리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기하고 있는 매도세가 있습니다. 매도세가. 이 부분을 좀 물량을 좀 해소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만 원 위쪽에서 조금 쉬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더 담아야 되지 않겠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매수 구간을 안 준다. 한번 48,000원 위쪽으로 탁 치고 간 다음에 47,500원 돌파가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48,000원으로 갭 상승한 다음에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매수 구간을 안 주네요. 얘가 좀 내려와야 되는 47,500원, 47,000원 초반 이 구간으로 와야 되는데 매수 구간을 계속 안 주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행히 48,000원 구간만 해도 요 갭 메우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도 매수 구간이고 밀렸을 때 21선 닿았을 때 여기도 매수 구간이고 다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다시 5만 원에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주고 넘어가 있어요. 이때 의심해서 못 사신 분들은 여기서 못 사신 분들이나 여기서 못 사신 분들이나 그냥 의심하다 보면은 계속 못 사는 거예요. 만약에 5만 원에서 아래쪽으로 안 밀리고 한 48,000원대로 안 밀리고 5만 원 뭐 전후 이렇게 유지한다. 한 2주 정도? 뭐 이렇게 1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위쪽으로 또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받고 가든지 그냥 가든지 위쪽으로 더 가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 뭐 5G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죠. 5G 쪽으로 삼성전자의 장비 화웨이가 미국에서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영국에서도 이거 무슨 과거에 뭐 1, 20년 전 그 보안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보안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보안에 계속 문제 삼고 있죠. 통신인데 보안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안 쓰는 게 맞죠. 화웨이가 가격을 한 30% 이렇게 저렴하게 때려버리니까 삼성전자 대신 화웨이를 선택을 했던 건데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화웨이가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자리를 삼성이 치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KDDI나 뭐 이런 업체들이랑 뭐 미국이랑 뭐 다 지금 삼성을 소환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랑 계약한다라고. 그럼 5G 쪽으로 해서는 좋고, 엑시노스 5G 칩이랑 합쳐가지고 AP랑 5G 칩이랑 합쳐서 통합칩을 내놓는 것도 아주 좋고, 제일 문제가 되던 반도체 분야, 오늘 문제는 반도체였으니까 반도체 분야 좋아요. 이 구간에서 최근에도 반도체 가격이 약간은 하락입니다. 최근 뭐 한 달에도. 근데 과거에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다면 이제는 약간 완만해지고 있어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지, 올해 1월에 말씀드렸던 거죠. 반도체 가격이 상반기에는 하락하는 걸 멈출 수가 없다. 하반기 정도에 하락하는 게 좀 완만해지고 4분기에 이렇게 살짝 말아올리기만 해도 성공이다. 빨라서 3분기에 말아올리면 좋겠지. 한 4분기 정도. 왜냐면 인텔 칩셋이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내년도에 이렇게 올라가서 턴이 제대로 되면, 확인되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은 내년에 진짜 좋을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에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주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미리 당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등이 나오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당겼을 수 있다. 주가에 미리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아직까지는 하락인데 주가는 미리 올라가는 거예요. 개선되는 게 보이니까. 왜? 기존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인텔에서 특히 서버용 PC, 특히 서버용으로 해서 CPU 공급이 막혔어요. 생산량이 제한되다 보니까 CPU가 더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럼 CPU가 판매가 안 되니까 메모리, 램 쪽도, 컴퓨터를 구성하는 주요 장치들이잖아요. 중앙 처리 장치, 메모리, 그리고 메인보드, 그리고 VGA, 그러니까 VGA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죠. VGA, 이런 기본, 뭐 SDD도 있고 기본적인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메모리인데 CPU가 판매가 안 되니까 이 전체적인 서버용 PC가 판매가 어려워진 거죠. 이 상황에서 업황이 어려우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 생산량을 감축하죠. 세계 3위 D램 생산 업체죠. 생산량 감축.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감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량을 조금 줄이다 보니까, 감산 조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나아졌다.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조금은 나아졌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7월에 AMD에서 라이젠을 발표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죠. 지금 특정 몇몇 국가들, 뭐 다수의 국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AMD가 그동안 엄청나게 힘들었던 고난의 시기를 딛고 리사수 CEO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혁신을 하더니 이제는 인텔의 CPU 점유율을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단기간이 될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경쟁 관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만큼 제품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호평을 받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인텔에서도 아이스레이크가 나오는데 둘이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온지 봐야겠죠. 이게 메모리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존에는 AMD에서 이제 서버용 CPU 쪽까지도 검증을 받고 해서 인텔이랑 치열하게 경쟁이 되면은 메모리 시장 쪽은 만세를 부를 일이죠. 기존에는 공급 물량이 안 돼가지고 CPU가 안 되니까 메모리도 판매하기 어렵다였는데, AMD가 우리도 공급을 해줄게. 공급처가 다변화된 거죠. 인텔 하나에서 AMD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뭐 장비 업체들도 마찬가지, 이런 메모리 업체들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 정도 배경까지만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려감 되는 건 일본 뭐 수출 규제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당장은 모르겠어요. 근데 추후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당장 국산화는 어렵다라고 했어요. 국산화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쪽은
브라수나 이런 쪽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LG는 100% 국산화한다. 그래요. 포9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11-9 정도까지 가기에는 이런 고순도까지 가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브라수 쪽 얘기가 그렇게 잘 안 나오잖아요. 성공했다라는 거 디스플레이 쪽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 더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동안에 쌓여온 최적화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쌓아온 이 노하우와 최적화와 약간의 부족한 기술력은 빨리 따라잡는다고 해도 이 최적화 과정, 노하우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일본이랑 이제 뭐 수출 규제 쪽으로 전쟁을 하기보다는 좀 빨리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은 제가 볼 때는 4분기 말에서 내년이면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계속 점점 개선되는 거예요. 점점. 한 방에 이렇게 있다가 V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점점 이런 식으로 해서 꼬리 말아오면서 이렇게 개선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내후년까지 되면 더 좋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쪽에 뭐 드론에는 뭐 안 들어갑니까? 뭐 VR은 안 들어갑니까? VR, AR 이쪽은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메모리는. 핵심이에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체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술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문제 없다. SK하이닉스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제가 저희 가족분들하고 약속해서 가족분들께만 말씀드린 게 있어가지고 SK하이닉스는 넘어갈게요. 자, DB하이텍. DB하이텍 같은 경우 17,000원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 공방이 나오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DB하이텍은. 삼성전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밀리는 거 기다렸다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좀 갖자. DB하이텍은 17,000원 감사한 구간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저희는 12,000원대에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 이때도 좀 일찍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 종목은 17,000원 감사한 구간이죠.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봄 정도였나요? 한번 말씀드린 게 부채가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부채가 많아가지고 그동안 반도체 업황이 호황일 때 돈을 벌어서 부채 갚는 데 다 썼어요. 실적이랑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렸죠. 이거 부채 같은 경우는. 부채가 계속 많았는데 부채 비율이 이제는 이제 부채가 많이 안정화가 됐죠. 돈을 벌어가지고 다 부채를 갚는 데다 썼단 말이에요. DB하이텍은.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이제 다음 사이클에서 내년 정도 돼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은 이제는 기업에다가 유보금을 좀 쌓고 좀 좋아질 수 있는 재정이 개선될 수 있는. 보시면 유보금이 거의 없었잖아요. 2016년만 해도. 이제는 이제 기업의 재무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유보금을 서서히 쌓아가기 시작하죠. 점점 쌓아갈 거예요. 쌓아가고 내년에 큰 금액의 자금을 유입되고 내후년에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앞으로는 R&D 투자에도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도 역시나 유망한 엄청나게 탄력있게 막 미친듯이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굉장히 가는 종목은 굉장하게 탄력있게 이렇게 막 상승하는 종목은 아닌데 DB하이텍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마음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얘는 만약에 이번에 돌파 실패한다면 한 16,000원 전후 16,000원 전후 정도까지 이게 15,000 한 700원 정도까지 오면 아주 좋은데 안 올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16,000원 전후까지만 해도 분할로 매수해서 다음에 17,000원 돌파하면 19,000원, 그 다음에 뭐 22,000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리콘웍스 얘는 좀 실망스러워요.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좀 LG그룹 계열이고 얘가 좀 약하고 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서 그냥 사지 말고 37,000원 넘어갈 때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확인하고 싶으면 4만원. 웬만하면은 37,000원 위쪽에서 사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반등이 한번 나오려고 했는데 거래량이 조금 아쉬워요. 이거보다 더 많아야 돼요. 이거에 이날 생긴 거래량 한 50% 정도는 더 붙여서 이렇게 올라왔었으면은 실리콘워스도 가능성이 높겠다 했을 텐데 거래량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다 또 이렇게 맞고 또 밀려버리죠. 아직까지 실리콘은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37,000원 이 종목을 확인하고 가고 싶으면 37,000원을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매수하시던가 최소한 요 61선은 넘어간 다음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35,000원 위쪽부터 37,000원 돌파할 때까지 분할로 천천히 매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은 약하지만 37,000원 넘어오고 만약에 4만원까지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4만원 위에서부터 탄력이 생길 거예요. 4만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탄력이 좀 약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한 종목보다는 전 강한 종목이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원익 IPS라던가 이건 뭐 디스플레이 쪽도 있고 반도체 쪽도 있고 장비 쪽으로는 뭐 워낙 뭐 탄탄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22,000원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수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6,500원을 돌파하면은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돌파했을 때 이 구간에서 못 샀다? 그럼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조정받으면서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또 위쪽 35,000원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35,000원 근처까지 이렇게 조정받으면 분할로 매수하면 되겠죠. 여기서 한 차례 매수하고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면 21선까지 기다렸다가 21선에서 2차 매수하면 되겠죠. 26,500원까지는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매수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천천히 모아가시면 한 번에 살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10%, 10%뭐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테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주 좋았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은 살 수 없어요. 22,500원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왜냐하면은 22,500원을 돌파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격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뭐 2만원, 2만500원 이하로 밀린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요즘 기억시옷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기억시옷으로. 감사 이러면서 받아야 되는 건데 제 기준에서는 2만500원 이하로 되면 그런데 안 내려온다? 그러면은 기다려야 되고 차라리 22,500원을 돌파해서 안착하면 그때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요렇게 하락해 줄 때 25,000원 이하일 때 요 구간에서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무리해서 매수하실 필요 없어요. 최근에 엄청나게 아까 말씀드린 DBI텍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DBI텍은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뭐 좋은 예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뒤에. 그래서 원익 IPS나 테스처럼 이렇게 올라가진 않는다. DBI텍은. 테스 같은 대신 이런 테스처럼 올라온 종목들은 지금 조금 숨고르기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뭐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더 가면 좋은 거고 더 가도 쉴 자리는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쉴 때는 조금 쉬게 놔두는 것도 방법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닛 테스트 전공정 넘어가서 이제 후공정 쪽으로 해서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이렇게 쭉 밀렸는데 저점 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21선은 유지해줬어요. 아유 그러면은 잘 지켜보다가 이렇게 저점 매수 들어온 타이밍에는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매수를 못 하셨다. 14,500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이 종목을 매수를 관심 갖고 있다. 1차 매수가 가능하고 2차 매수는 13,500원, 13,0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2차 매수 하시면 되겠죠. 안 내려오면 어떡하나요? 그럼 1차 매수 한 10% 정도만 갖고 가시면 되지 뭐. 무리해서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종목을 교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한 번에 다 살려고 하니까 무리가 되는 거다.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 번에 다 살려고 하지 말고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된다. 가격은 딱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테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후공격 쪽으로 해서 제가 요날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11,000원을 계속 돌파 못하고 여기서 지지부진했었는데 결국 21선이 올라오는 걸 기다렸다가 21선 지지받고 강하게 한번 치고 갔죠. 이날 거래량도 있었다. 거래량이 기존에 바닥이었는데 횡보할 때 바닥이었는데 한번 탕 치고 갈 때 거래량이 붙었잖아요. 돌파 거래량이 나온 거죠. 갭으로 뛰어서 아래쪽에 21선 터치하고 저점 매수 때 받아가지고 확 뛰었죠. 그러면 이제 테크닉은 11,000원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밀려서 11,500원 이하 11,500원 이하에서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12,500원을 넘어가서 돌파해서 안착하면 차라리 이 둘 중 하나로 매수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구간보다는. 지금 구간은 참
어정쩡한 구간인 것 같아요. 위쪽으로 잘못해서 12,500원에 저항받고 다시 한번 쪼르륵 밀리면은 수익 볼 자리는 얼마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돌파하면 좋겠지만 항상 최상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리스크를 언제든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조금 밀리거나 아니면 돌파하고 나서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후공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 포토리지스트 대장이죠. 그래서 얘는 돌파 거래량이 거의 비슷하게 나는데 조금 아쉽죠. 거래량이 요만큼만 더 늘었어도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쉽지만 어쨌든 돌파가 한번 나왔고 17,500원 구간 공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하단 구간만 이탈 안 하면 되는데 21선이 요거 하단 구간을 뚫고 올라와서 아무래도 얘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21선 터치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항에서 이렇게 공박 나올 때는 매수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저항받은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닥권에 있다가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고 이렇게 숨고르기 하는데 저는 이제 관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관리가 되는 사람이고 여기서 돌파 가능성도 같이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해도 된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약간의 매수를 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구간인 것 같아요. 애초에 이 구간에서 들어가셨어야 됐어요.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17,500원 돌파해서 안착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가격보다 비싼데요. 비싸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대응이 가능하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기업을 믿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릴 텐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생업이 있으시거나 직업이 있으시거나 하루 종일 주식만 보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저항이 아니고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쉬는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조정이 나온 구간, 이런 구간에서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이 아무리 좋고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돌파하거나 17,500원 돌파해서 안착하거나 아니면 조정이 나오면은 15,500원 이하로 조정이 나오면은 서서히 분할 매수하는 게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얘는 75,000원 돌파하면서 이날 22%인가 올랐죠. 보시면은 22.89% 거의 23% 가까이 2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등했어? 조금 쉬어가자라고 하고 지금 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아예 돌파가 돼 있으니까 매수는 가능한데 얘가 한 요 정도까지 와주면 한 78,000원 이하로 내려와주면 참 좋을 텐데 안 내려와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조정을 조금 더 받으면 좋을 텐데 이 양봉이 워낙 세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잘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지금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8,000원 이하로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하고 78,000원 이하에서는 분할로 쭉 담아가시면 되고 75,000원까지 해가지고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횡보하면서 21선 이렇게 8만원 구간까지 올라오는데도 안 밀린다? 그럼 21선 터치할 때부터 분할로 사든지 매수하든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설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기술이고 실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두 종목 더 보여드렸죠. D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이때도 엄청 가파르게 제가 말씀드렸죠. DNF는 올라가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밀려있는 거는 좋지 않네요. 얘가 올라가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고 DNF가 굉장한 상승을 보였어요. 50% 이상 올라왔죠. 그래서 DNF도 지금 9,500원 구간을 넘어와 있는데 얘는 500원 단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9,500원 단위를 넘어와 있는데 9,500원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그때 매수하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9,000원까지 내려와주면 아주 뭐 좋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9,500원 이탈하게 되면 9,000원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 21선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격이 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한 1, 2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DNF는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아까 테스나 뭐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죠. 좀 쉬었다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유진테크. 유진테크도 기존의 12,000원 구간 회복될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12,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 12,000원을 돌파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때 기존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5,500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15,500원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저항 교육과정 올리셨죠? 이렇게 제가 초록색 이 썸네일에 검정색 배경이면은 시황이고요. 지금처럼 이 게시물은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종목이나 뭐 관련된 뭐 섹터 이쪽이고 초록색으로 돼 있으면은 녹색으로 돼 있으면은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 영상은 꼭 보세요. 교육 영상 보통은 주말에 올려드리는데 제가 뭐 여유되면 평일에도 올려드리겠지만 평일에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말에 하나씩 올려드리는데 초록색 영상은 꼭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지난주에 올려드린 추세매매 2강 써있는 거 1강, 2강 같이 보시면 돼요. 저항 구간에 왔으면은 여긴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치를 말씀드린 거고 1차 목표치는 여기입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저항 구간에 왔으면은 절반이라도 매도한다. 이 개념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은 좋아요. 좋은데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근데 최근에 이렇게 급등 나오면서 저항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돌파를 못했죠. 잘못해서 이렇게 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사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저항 바로 밑에서 사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확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뭘 믿고 확신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15,500을 돌파해서 안착, 종가로 안착하고 돌파 거래량도 이렇게 실려주고 하면은 그러면은 매수를 하시겠지만 차라리 몇백 원 더 비싸게 매수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조금 쉬어서 14,500원 이하 쪽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매수하거나 위나 아래 여기는 아니다. 여기서 매수하거나 요런 구간에서 매수하거나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요 구간은 이 구간까지는 매수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종목을 교체하더라도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매도 구간에서는 매수하면 안 된다. 이 원칙을 꼭 지키세요. 지금 주도주로 교체하고 싶다? 저는 찬성이에요. 여러분 종목이 얼마나 안 움직이고 소외감을 느끼면 교체하겠다고 생각하셨겠어요. 그럼 그 종목은 소외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 아닌 종목도 있어요. 후발주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보면 대체적으로 소외주 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안 움직인다. 내 종목은 내려간다. 소외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이 제가 보는 대로 주도주가 출몰을 한 게 맞고 상승장이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은 소외주는 앞으로도 소외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은 주도주 이만큼 갈 때 반등 나왔다 다시 꺾여요. 소외주는. 반짝 반등 나왔다 꺾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내 종목 올라온다고 무조건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내 종목이 올라오는데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그 업황이 개선돼가지고 실적이 개선된다거나 이런 성장성이 좋다거나 무언가가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고 바닥권 너무 지금 최근에 워낙 바닥권이라서 이렇게 반등 정도 나오는 거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조건 매도 기회로 잡으셔야 돼요. 주도주라는 것은요. 위에 저항이 있으면 저항을 돌파하고 그 위에 저항을 또 돌파하고 하는 게 주도주예요. 저항 맞고 쭉 미끄러져서 빌빌빌 거린다? 이건 주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은 주도주 섹터는 맞는데 주도주 섹터에서 약한 종목이 되겠죠. 적어도 대장이 될 수는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교체를 할 때도 주도주 섹터에서 대장주를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약하니까 이거는 차라리 37,000원 회복할 때 들어가세요라고 하잖아요.
유진테크도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12,000원 회복하면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리고 15,500원까지 보시면 된다고. 이거 제가 지금 그은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그어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네요.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는 길이고, 앞으로 지금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주도주를 잡으셔야 돼요. 주도주를. 좀 더 디테일한 내용과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요 관련된 이슈들이랑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이번 주말에는, 다음 주 되면 뭐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말에는 저희 가족분들께만 설명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말씀 못 드리는 건 양해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뭐 요 과정들에 대해서 이런 저항받는 부분, 추세나 주도주 이런 부분, 그리고 교육받는 부분에서 약간의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들으세요. 저희 쪽에. 종목 받고 이런 건 안 하시더라도 제가 뭐 무조건 받으세요 안 하잖아요. 근데 교육은 들으세요. 지금은 교육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리죠. 제가 뭐 3월 달이나 이럴 때 뭐 질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시장에 대해서 제가 뭐 상승장이 나올 거라는 자신감은 없다. 당장은. 왜냐하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돼야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예측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시장은 좀 자신감이 생기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필요하신 분들 꼭 신청해서 지금은 교육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앞날에 종목 매매하시고 하는데 큰 힘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신감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장에서 최근에 좀 어려웠던 시장에 수익률을 좀 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은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다 계좌 회복을 하시고 시장에 빌려줬던 돈을 다시 회수해서 수익 전환되셔서 올 연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